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국회격인 중앙종회가 이달로 예정된 정기종회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고, 동국대는 새 학기에 실시간 원격 강좌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 복지시설이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집 안까지 직접 배달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진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동시에 확산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의 연등회에 대해 조계종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화재청도 연내 등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DMZ 세계유산 등재나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등 양북 교류 협력 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국회격인 중앙종회가 이달로 예정된 정기종회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고, 동국대는 새 학기에 실시간 원격 강좌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사회 분위기에 부응해 새로운 포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개원할 예정이었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특히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은 상임 분과위원장들과 전화통화로 중앙종회 연기를 결정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원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 등이 잇따라 관련 안건을 이월했습니다. 요거는 이월하는 거하고 다음 회의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정안을 설문조사 그거를 한번 좀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동국대는 오는 16일부터 2주간 실시간 원격 수업에 나섭니다. 기존 동영상 온라인 강의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질의응답까지 가능합니다. 이같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포교 전략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SNS라고 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될 거고, 이번 사태로 지금 가속화가 촉진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거, 그다음에 방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위기에 처할 거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의 시대는 한국 불교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수행 중심의 한국 불교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인한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때 분노가 쌓이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쌓였을 때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 친화력을 가지면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불교가 작동을 해줘야 된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의 위기를 한국 불교가 어떻게 기회로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 복지시설이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집 안까지 직접 배달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하루 2,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운영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는 일. 복지관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종로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갓 지은 흰밥과 갈비찜 등의 반찬이 용기에 한가득 담깁니다.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라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나오시지 말고 최대한 집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좀 반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60인분. 복지관은 이렇게 매일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까지 해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추신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별관이 지금은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른 아침 직원들은 이곳에 나와 즉석밥, 국과 반찬 등의 간편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때 무료 급식을 해오던 복지관은 당분간 복지관 문을 열지 않는 대신 이처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해서 매일 아침에 와서 이제 받아가게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19가 격상되면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저희가 요리를 하지 않고 완성된 그 제품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날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6일치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한솔 복지관도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아예 집 안까지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죠.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하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와 상생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정멸복음 가운데 한 곳인 오대산 중대사자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멸복음 사자암은 다음 달 6일까지 주지 해여 스님과 명인 스님, 묘담 스님, 신도 등이 동참한 가운데 매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코로나19 위기와 재난 극복을 발언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 독경, 108배 등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자암 주지 해여 스님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부처님 가피와 불자님들의 진정 어린 기도로 모든 국민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발언드리기 위해 특별기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자암은 한편 이번 특별기도 정진 기간 동안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11교구 본사인 경주 불국사가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종단에 기부했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8,750만 원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불국사와 말사, 자원봉사단, 신도회 등이 모은 기금으로 원행 스님은 불국사 본말사 등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수그러질 때까지 산문을 잘 단속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방문해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성금 280만 980원을 전달했습니다. 권대식 종무원조합 총무부장은 이번 모금 활동을 하면서 종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종단 차원의 다양한 대책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이자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지친 이들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밤낮 없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들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 속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병원 내 감염 예방 업무까지 더해져 의료진은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등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대응에 애쓰는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을 찾아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지친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작지만은 그래도 작은 것이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힘을 내야 또 이것이 빨리 안정화되리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전한 사찰 음식 도시락은 연근 영양밥과 버섯 들깨탕, 꽈리고추 콩가루찜과 쑥 연근전 등의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건강식 위주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불교문화사업단의 도시락 나눔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의료 산업도 지금 완전히 굉장히 힘들게 돼 있지만 모든 산업이 다 힘든데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코로나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사업단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진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익 템플스테이인 나눔 템플스테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완전 분리해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의 훈훈한 사찰 도시락 나눔이 코로나19와 맞서느라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 불교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동시에 확산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복지협의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법 모색에도 나섰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온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과 임원진 스님들은 오고돈 부산시장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는 사실 상당히 일찍부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법인 회원의 대표이사 원호 스님도 연제구청을 찾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성금을 전달했고 금정구 불교연합회도 금정구청에 성금을 전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도 성금 1,000만 원을, 부산불교연합회도 5천만 원의 성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안국선언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특정 다수들이 와서 신선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만약에 바이러스 좀 받는다 하면 오히려 불자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겠다. 이와 함께 부산불교계는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산문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도 회원 사찰들에게 모든 법회의 연기와 취소, 가정 정진을 권고했고 동래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들은 코로나19 소멸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법회 일정을 다 취소했고 천일 기도하는 음력으로 차원의 법회를 취소하고 어제부로 해서 당분간 모든 이제 법회 일정들은 다 취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부산불교계의 따뜻한 온정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원적에 든 망우당 봉주대종사의 49제의 막제가 어제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봉주 스님은 1949년 14살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총무부장,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초심호계위원장, 청도 용천사,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주지수임을 맡아 종단 발전과 불법 홍포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세계불교 승가회, 전일불교 총회, 한중불교 대표회담 등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날 회양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봉주 스님의 맞상좌인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과 종무원 등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에 대해 조계종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화재청도 연내 등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DMZ 세계유산 등재나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담아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유산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비지정 문화재를 올해부터 5년 동안 전수조사를 벌이고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문화재 산업을 육성하거나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첨단 방제 시설이나 문화재 돌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재 보호 체계의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 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문화유산 해양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연내에 등재해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외 문화재의 전략적 환수 노력은 물론 개성 만월대 등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조사나 DMZ의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등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등회를 올해 12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인데요. 국민들이 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개성 만월대 발굴이라든가 DMZ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나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계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남북 불교계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물론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템플스테이나 북한 장안사와 유점사의 사찰 복원을 북측에 제안하고 우리 템플스테이 등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 기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 계획은 어느 해보다 불교계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천태종 스님들이 55일간의 동안거 수행을 회행하면서 코로나19의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3보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승려안거 해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갑자기 등장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안거 해제식은 삼귀와 반야심경,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봉독, 구군용창 기원, 해제법어,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제식에 앞서 천태종 스님들은 지난 1월 13일 단양 구인사 3보당에서 기해년 승려안거 결제식을 봉행하고 수행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가 어제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앱 개발사들에 따르면 굿닥과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콜록콜록 마스크 등 개발사 10여 곳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약국 위치와 해당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매처별 마스크 입고 판매 관련 정보를 취합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여기서 가공된 데이터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마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통사찰 도남동 흥천사가 60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조선 왕실의 원찰에서 도심 속 청정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흥천사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보석 같은 도량 흥천사 이야기, 당신이 꽃이었습니다를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자리한 전통사찰 흥천사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난 1397년에 세운 왕실사찰입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화재로 인한 전소와 절터 이전, 대처승의 불법 점유 등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양양 낙산사 주지였던 금곡스님이 흥천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불법으로 매각된 토지를 되찾고 경내에 있던 80세대의 민가 이전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본격적인 도량 정비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 흥천사는 정상적인 가람의 모습을 갖추고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열린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일주문을 개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게끔 했고 또 흥천사를 통해서 정릉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자기 이웃의 공원처럼 가까이는 자기 삶의 한 부분처럼 종교를 넘어서 함께 이처럼 흥천사가 조선 왕실의 원찰에서 서울 도심 속 청정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보석 같은 도량 흥천사 이야기 당신이 꽃이었습니다는 60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흥천사의 어제와 오늘, 주요 문화재와 유적, 경내 명소 등을 글과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6호 극락보전과 명부전, 등록문화재 제583호 흥천사 대방, 아미타 3존불과 42수 금동천수 관음보살 좌상 등 주요 명소와 문화재들이 상세한 글과 컬러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흥천사는 극락보전을 다시 수제기와 옛날 기와로 가마로 구워서 복원을 했고 대방도 그렇게 복원을 했고 새로 지은 신법당의 약사전과 무량수전 지장전에도 그 기와를 올려서 흥천사는 옛과 지금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문화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조선 후기 흥천사의 중창을 이끈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쓰여진 현판과 참선 수행 공간인 삼각선원, 서울시 최초의 한옥 어린이집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흥천사의 어제와 오늘을 잘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는 오는 6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목적 문화센터로 조성되는 새 법당 신축 현장과 조감도 등도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600여 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교육의 현장이자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청정수행도량 흥천사의 거듭되는 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로 추정되는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 처리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 처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의상대사를 모신 건물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면에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과 제석천, 범천을 6폭에 그린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에 해체해 목재틀에 넣어 별도로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여러 차례 보존 처리를 했으나 과도한 광택과 오염 등으로 본래 색채를 알아보기 어렵고 채색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보강 부위 일부가 균열 등으로 물성이 약화했고 보강 부위 외에도 추가적 균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강원도 삼척 도계읍 흥전리 절터에서 발견된 비석 조각 14점이 비석 3종류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홍영호 씨에게 기증받은 비석 조각과 강원문화재연구소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흥전리 절터에서 발굴한 비석 조각 16점 중 14점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끕니다. 고창군은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에 걸쳐 있는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한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9.4권과 비교하면 1.9권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달앱 사용과 온라인 상품 구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겼는데요. 비대면 시대, 자연 친화적이고 수행 중심의 한국 불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